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이 우울증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우울증 환자들은 상당히 말에 과민합니다. 부부끼리라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녀라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라도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연인끼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절대 해서 안 될 말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하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약을 처방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울증에도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금기 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치료가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말에 따라서는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바른 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자, 못생겼는데 야, 너 못생겼다 그러면 이것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못생긴 여자 보고 야, 너 잘생겼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너 예쁘다 하진 못하지만은 너는 참 귀엽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과 일반인들과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 부부라도 곤란해요. 이 자녀라도 보면 안 할 말들이 있습니다. 오해가 잘 생겨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평범한 말인데도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상식적인 말인데도 실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흔히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보통 야,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해 이렇게 하면 되게 더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여기 있으니까 뭐 내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것을 환자들이 좋아합니다. I am here to help you. 이렇게 하면 보통 우울증 환자들이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세상에는 너보다도 더 불행한 그런 환자들도 많고 더 불행한 전쟁을 겪은 사람도 많은데 네가 뭐 그렇게 불만할 게 뭐 있냐.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하면 정신이 끼어질 수가 있는데 우울할 거리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울증 환자들은 더 반발하고 더 미친답니다. 당신은 내 사정 몰라. 이렇게 해서 우울증 환자들과는 이런 논쟁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경우 없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I'm sorry that you're feeling so bad. 내가 참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환자가 듣고 싶은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의 그 아픔이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말이라도 일단은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실수하는 것이 자,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진답니다. 운동을 많이 하세요. 물론 운동은 정신치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들은 운동할 의욕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하나의 병의 증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요하지도 말고 또 환자가 거부해도 실망하지 말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 know you don't feel like going out. Just let's go out together.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탁구라든지 골프라든지 조깅 같은 거, 뭐 영화 같이 보러 갈까요?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자, 보통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야. 당신 생각을 고쳐야 해.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대의 병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기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병을 인정을 해주고
I know that you have a real illness that's causing you so to feel this way. 이렇게 상대방의 병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동의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려 하지 말고 우울증 환자들은 동의를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에 일리가 있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우울증 환자들이 정신과 전문 의사를 아주 싫어해요. 그 정신과 이 환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심리학자들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정신병자보다는 심리학자를 보는 것은 이 반발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이키아트리스트, 정신과 의사를 보는 것보다는 심리 상담자를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술 한 잔 마시면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자, 이거 술은 이 우울증 환자의 금기입니다. 술이 오히려 우울증을 더 유발하고 더 악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캐모밀 티 같은 것, 이런 것이 안정시키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운동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면 아주 크게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It's so great to see you interested in things again. 그렇게 해서 아주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건설적인 오락이나 여가 선용에 아주 긍정적인 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진보에도 아주 크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 너무 좋아 보입니다. 아주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혹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 환자 자꾸 대화하다 보면 나 자신도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곁에 있는 사람도 같이 우울해지고 가족들도 같이 전염이 됩니다. 혹시 나도 우울증이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자, 우울증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우울증이 되면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불면증이 많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우울증이 생기면 잠만 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피곤하고 힘이 없습니다. 입맛이 통 없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또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과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책감이 많이 생기고 죄책감이 많아집니다. 또 책을 읽거나 TV를 봐도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자꾸 느려져요. 그리고 혹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 전문 의사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도 싫고 이렇게 의사도 싫고 이런 사람들께 자연 예방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조깅이나 속보나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을 항상 먹는 것이 좋아요. 밸런스 다이어트를 해서 오메가3나 패티 액시드나 그 징크, 아연 같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셀레늄이나 크로미움, 바이타민 D 이런 것이 다 안티디프레선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폴릭 애시드나 비타민 B12, 또 피쉬 오일 같은 거, 애기 새우 같은 거 이런 것도 플렉시드, 아마유 C 이런 것도 다 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워트라는 것이 있는데 알약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도 보통 조금씩 먹으면 이 우울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일기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를 적으면서 직접 대화보다도 더 안전하고 자기 기분을 잘 이렇게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간접 표출하는 거죠. 또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은데 단체 카톡은 잘못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정을 모르고 거기에 오히려
우울증을 더 유발시키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빛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고 하는데 보통 이 겨울 되면 햇빛이 줄어들어서 우울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빛이 많이 쬐어야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즐거운 그런 모임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 모임이라든지 뉴이어스 가족 모임 이런 것이 바로 빛의 모임인데 영적인 빛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임입니다. 기독 상담 이런 것이 빛으로 우리가 어두움을 치료하는 거죠. 우울증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마사지라든지 안마요법, 이 피부를 터치하거나 부부끼리 또는 가족끼리 악수를 한다든지 피부를 만지는 것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좋고요.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에게 관심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자꾸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자기가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우울증은 상당히 그 말에 예민합니다.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말 잘못하면 백만냥 빚을 만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은 이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말같이 알맞은 경우에 맞는 알맞은 말은 언쟁반에 당긴 검사가이다 이렇게 했어요. 상처 입은 그 우울증 환자에게는 고르고 정제된 그런 말로 우리가 치료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